자, 휴림 로봇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프로입니다. 자, 휴림 로봇이 오늘 또한 마이너스 2%의 조정으로 이제 슬슬 장 마감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2%의 조정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앞에서 워낙 큰 급락 구간을 겪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단 박스권을 형성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뭐다? 자,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구나. 예, 이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는 맞아요. 예, 하지만 적어도 저희 구독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효림 로봇의 앞에 이 상승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조정이 나왔지만 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고 계셔야 하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내용 제가 다시 한번 더 복귀시켜 드릴 겁니다. 상승이 언제 시작될 것이며,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단순히 원금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원금 회복을 넘어서 수익 극대화까지 가져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있다라면은, 이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상승이 시작됐을 때 주가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휴림 로봇의 세력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상승이 12월 말부터 빠르게 좀 진행이 되었다, 이런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은 여기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휴림 로봇의 세력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상승을 준비한다. 아니,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갔는데 뭔 장기적인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냐. 자, 상승이 빨랐을지언정 그 과정은 절대로 여러분들 단기간에 형성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세력들은 언제부터 매집을 진행했다라고 했죠? 24년도 10월부터 장중에 매집한 것과 플러스 뭐로 유상증자로 물량을 확보를 하면서 이 상승을 준비를 한 거예요. 매집을 진행하면서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간에 걸친 매집에 대한 물량, 그리고 지금 고점에서 얘네들이 엑시트를 통해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간 것이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 여전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렇다면 뭡니까? 상승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세력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조정 기간 이 박스권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세력들의 특징이 뭡니까?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올 때까지 시간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기다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횡보 구간이 길어진다라는 이유로 매도를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앞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량을 매집을 했는지를 좀 보게 되면은, 물론 장중의 기준봉들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를 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휴림 로봇의 세력들은 어느 구간에서 확실하게 물량을 확보했습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가장 큰 물량을 한 번에 확보하는 선택을 했고, 그 물량을 우리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요거를 공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이 당시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유상증자가 뭐였습니까? 일반 공모로 진행되는 유상증자였어요. 일반 공모라는 거는요, 뭐 제3자 배정이라던가, 예, 그 다음에 주주 배정, 시장에서 그다지 악재라고 판단하는 다른 유상증자와는 다르게 일반 공모는, 이거는 굉장히 큰 악재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앞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유상증자가 불발이 나왔을 때, 참여하는 주주들이 없을 때, 예, 하는 게 바로 이 일반 공모고, 일반 공모가 왜 악재라고 판단이 되냐면은, 청약 대상자만 보더라도 뭐가 나와요? 일반 공모의 청약자는 누가 포함이 된다?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 그죠? 그리고 벤처기업 투자 신탁 등의 우리가 흔히들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모펀드라던가 금융 투자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냥 빗장을 열어 제끼는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참여하기가 원활하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 3,500만 주, 그 당시 유통 물량이 6,900만 주였다는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 3,500만 주 뭡니까? 그 당시 유통 물량의 거의 절반이 넘는 물량이에요. 그 물량을 청약을 한다라고 발표를 한 이 악재 속에서 청약률이 약 200% 달성이 됐다. 이거는요.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량을 사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스스로들 경쟁 상황까지도 만들었다라는 거. 2대1의 경쟁률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게 가능했던 것은, 일반 공모는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가장 많은 물량을 청약을 하는 주체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약률이 나왔다는 것은, 이 3,500만 주의 물량의 대부분을 누가 가져왔다?
위에서 말하는 이런 세력들이 확보를 했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당시에 물량을 확보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세력들을 바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자 1,500원일 때 1,700원일 때 1,500원짜리 청약을 저렇게 신청을 하면서 주가가 자 떨어지는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 이 세력들은 정말 바보구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세력들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리고 차츰차츰 물량을 추가적으로 저점 구간에서 확보를 하면서 뭐랬어? 상승을 준비했고, 지금 고점과 그 당시의 가격을 비교해 보게 되면 세력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자 수익은 얼마입니까? 약 2,000%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뭡니까? 지금 유통 물량이 자 1억 1,000주 정도 되는데, 자 이 중에 3,500만 주 그리고 1년 넘는 기간 동안 차츰차츰 매집을 해야 한 물량, 자 요거 합치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땐 최소 5천만 주가 넘는 물량들이 자 누구에게 있다? 자 세력들에게 있다라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물량을 단 한일 하루 단일 거래만으로 다 엑시트를 할 수 있었을 것이냐? 저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크게 주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시장에서 뭐 헤드 앤 숄더라든가 아니면은 뭐 쌍봉이라고 얘기를 하죠.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한 번에 모든 물량을 다 매도할 수 있다라면은 굳이 주가를 올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크면 클수록 뭡니까? 다시 올려가지고 남아있는 잔류 물량까지도 매도를 비싼 가격에서 해야만이 앞에서 내가 주가를 올리는데 발생한 자 비용이라던가 장기간 동안 물량을 매집을 해왔던 이런 기회 비용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세력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겁니까? 주가 조정을 통해서 일부 엑시트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투자를 해서라도 다시 올릴 수 있는 자 기회를 잡아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이미 시장에서는 자,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거 따라가야 됩니다. 또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명확하게 남아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상승이 언제 시작이 될 것이냐? 자 휴림 로봇이 올라갈 당시에 자 어떠한 뉴스가 나왔었습니까? 휴림 로봇이 뭐 어디에 인수가 된다 카더라, 아니면은 휴림 로봇이 뭐 엔비디아랑 뭐가 있다고 카더라. 근데 지금 주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뉴스 여러분들 나오고 있습니까?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그 말은 뭡니까? 표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내에서 이런 찌라시라던가 이런 유언비어를 통해서 주가 상승, 즉 수급들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인데, 자 지금 상황은 사실상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레인보우라던가요,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자 그다지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작년에 가장 큰 상승을 만들어냈던 로봇 관련주 뭐가 있습니까?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조정을 길게 받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휴림 로봇이 자 독자적으로 주가를 그냥 올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서 발생한 손실을 자 맨징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손실이 발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 상승을 편승해서 뭐 하려고 하겠어요? 전부 다 차익 실현을 통한 또는 본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대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 이 로봇 섹터의 수능 판매가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데, 사실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뭡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큰 폭의 손실, 여러분들 손실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자 손실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기회가 남아 있으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응을,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올라가는 상승에서 뭘 준비해야 된다? 내가 수익으로의 전환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뭐 헤드 앤 숄더가 나와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으면은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거는 뭐예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세력들이 얼마만큼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는지, 남아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얼마만큼의 물량이 자 잔존해 있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자 정고점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게끔 수익으로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이런 저렴한 구간에서의 대응이 중요해지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올라가기 직전에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기 직전에 뭐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추가 매수를 소액으로라도 진행을 하셔서 평단을 낮춰놓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미 수익으로 전환을 완성시킨다. 그리고 이 세력들이 올리는 최고점에서 안전하게 이번에는 자 매도를 진행을 함으로써 자 내가 이 손실에서 발생한 데미지라던가 피해 보상 금액을 확실하게 수익으로 챙겨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 수급이라던가 동향, 거래량, 그리고 뉴스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자 이런 내용들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그리고 뭐 본업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하루 종일 내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
오전에 9시에 개장하고 폐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내가 주가가 빠질 당시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주가 하락에서 우리가 매도로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빠르게 잡아내야 됩니다. 주가가 마이너스 30% 이상 빠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30분도 안 걸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다가 여러분들 상황 발생했을 때 자 정확한 타점 지금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가 안내를 해드리고 단순히 매수 통해서 평균 단가 낮춘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올라가실 때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올라갈 때 항상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분할 매도로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이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자 올라가는 상승에서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 남아있기 때문에 자 매도까지 안전하게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갈 거니까 자 함께 대응하실 분들 나는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자 간단하게 두 글자 요청 남겨놓으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자, 좋아요와 구독 요것만 부탁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요청을 하셔서 확실한 대응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 절대로 이 휴림 로봇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이 아니라 자 마지막 피날레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과정에서 내가 힘을 빼지 않고 계속해서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무지성으로 여기서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 낮추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상승 직전에 매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조정이 나오기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뭐 잘났고 제가 다 맞췄고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뭐 하면서 관리를 해가면서 상승을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올라갈 때가 됐을 때 그리고 정말로 매도가 필요한 때가 됐을 때 자, 이성적인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힘든 구간을 오히려 나중에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보다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은 이 구간에서 현명한 투자를 통해서 현명한 대응을 통해서 수익 전환뿐만 아니라 수익 극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라면은 요청 간단하게 남겨놓으시고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것만으로도 함께 대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많이들 요청 남겨놓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제프로였습니다.